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전에 해설 강의에 뒤이어서 이제 2019년도 1차 경찰 시험에 관한 총평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빡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갈리더라고요. 쉽게 풀었다라는 분이 여론이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분이 계신데,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분이 정상입니다. 쉽게 느끼는 거는 잘못 푼 거예요. 영어는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 3년 동안에 어렵게 나온 시험이 혹시 올해 2019년도 2월에 치러졌던 서울직 추가 채용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도 무지 어렵게 나왔는데 그거랑 비슷한 난이도로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물론 두 개의 어려운 내용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신 분들 아직 실망하긴 많이 일러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다 잘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시험은 어렵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렵게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이득인 게, 한두 문제를 내가 실력으로 더 맞추게 되면은 그 갭이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를 믿고 필기 발표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를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직 시험에서 주로 내는 그런 어렵게 내는 그런 기법 하나가 단어를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직 2월달 거 보시면 시험 문제지에서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논리적 추론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두 번째 후자의 방법으로 문제를 어렵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할 게 많고 깊이 추론할 것들이 많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시들을 제가 뒤에서 이따가 문법, 독해, 생활영어, 어휘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그 표면에 있는 것보다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추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 근데 이번 영어 문제지는 제가 이때까지 그 공무원 기출 문제 중에서 굉장히 극찬했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혹시 풀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17년도 12월 지방직 문제가 굉장히 문제들이 아름다웠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시험이었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이번 시험 2 경찰 시험지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문제의 질이 굉장히 높았다. 어렵지만 문제의 질은 굉장히 높았던 시험지입니다. 되게 문제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지를 한 번 푸는 게 아니고 다음에 다시 준비하실 분들은 여러 번 씹고 보고 해가지고 왜 출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겉표면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안에까지 추리를 해서 이 문제가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 거구나까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지 꼭 물고 뜯고 씹고 이렇게 몇 번이든지 완전 씹어 먹을 정도로 많이 충분히 보시길 바랍니다. 되게 아름다웠던 문제들이니까 되게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렵지만 문제는 되게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볼 건데요. 일단 문법부터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문법은 다른 건 별거 없었어요. 다 나왔던 거 수일치, 병렬, 능수동, 관계, 부사, 과거 분사 이런 거면 맨날 나왔던 거 나왔는데,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이 8번 문제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2번과 3번을 잠깐 보시면요. 전치사가 틀려서 틀리게 내는 문제가 2번과 3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틀렸고 다음에도 시험을 볼 예정이라면 앞으로 전치사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동사랑 전치사랑 같이 연결되고 어울리는 전치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까지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걸 하나 느꼈고, 그리고 9번 문제 잠깐 보시면요. 우리 9번 문제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정규반 때도 그렇고요. 뭐 저 쿼터도 그렇고 문법 특강에서 그렇고 수동태로 변할 때 어떤 형식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뭐 해설 강의 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강조를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 9번에 3번 같은 문제가 그런 문제였죠. 그러니까 turn A into B가 A가 B로 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수동태로 바뀌면은 A is turned into B, into B가 그대로 내려와야 돼서 뭐가 생략됐다? into가 생략돼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동태로 변할 때 과연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아주 아름다운 문제였기 때문에 9번도 굉장히 좋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9번의 4번 문제는 우리가 분사구문 정확히 한 뭐 몇천 번은 들었을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막상 이거를 정확한 절로 고쳐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 중에 1%도 안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모든 수험생 중에 장담하는데 모든 수험생들 중에서 1%도 분사구문을 절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문제점이 뭐냐? 꼼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9번에 4번 같은 경우는 꼼꼼해야지만 맞을 수 있었던 거고 이 분사 구문을 절로 바꿔봤을 때 주어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되게 주의할 사항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 참 잘 냈다. 그래서 특히 8번에 나왔던 개념을 우리가 물어본 것도 있었지만 뭐 전치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외워줄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분사 구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바꿔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문법은 그냥 되게 좋았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독해 부분을 보면요. 독해 부분 제가 풀 때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제가 우리 정규반 때 늘 설명드리는 게 어떤 걸 설명드리냐면은 100%를 넘어서 120%로 구문 독해하는 습관을 기르자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똑같은 구문의 독해를 시켜봐도요, 거의 다 똑같게 비슷하게 꾸역꾸역 잘 해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두 부류로 갈라져요. 75점 이하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구문 독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80점 이상인 분들은 대충 꾸역꾸역 이게 어떤 내용 같다라는 말도 곧잘 합니다. 차이점이 뭐냐? 누구는 구문 독해를 100%만 했고 누구는 120%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100%랑 120%의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문 독해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120%의 구문 독해 능력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에서는 140%로 구문 독해를 했어야 됐어요. 구문 독해 플러스 문단의 전체적인 내용도 판단했어야 됐고 그 속에 숨은 내용까지도 알았어야 됐어요. 어려운 이유가 자, 17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잠깐 보면은 문제가 기역번의 그 전에 하고 기역번 그 이후에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거는 구문 독해를 140%까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설 강의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그 위에도 아주 소수들, 진짜 초부자들만 외국 서구 사람들의 문명적인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뭐란 얘기야? 아직 서구 문명에서 중산계층이 아니란 얘기를 기역번 위에서 하는 거고 기역번 아래는 뭐예요? 대부분이 아직 가난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140%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요즘 문제는 정말 요즘틱하게 됐다.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지도록 설명을 한 게 요즘 문제 첫 문장 읽고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100% 다 그렇게 모르게 된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 탑뷰잉 관점으로 얘들의 공통점과 얘들의 차이점을 봐가지고 그것으로 역으로 주제를 추리를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지 한번 꼭 앞에 놔두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14번 문제 보시고요. 19번 문제 보시고요. 20번 문제 보세요. 첫 문장 읽고 내가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단언컨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단언컨대.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앞에 인트로 부분에 thesis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은 뒤에 뭐 본다? 예시들의 공통점과 예시들의 차이점을 봐가지고 역으로 주제를 추론하는 겁니다. 제가 해설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14, 19, 20 다 그렇게 풀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한 문장 보고 첫 문장 보고 마지막 문장 보고 답 찍어라 라고 가르치는 분은 아주 천박한 사기꾼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제 문제에서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주제 문제가 우리가 이제 15번 잠깐 보시면요. 15번에서 그 사막여우가 아니고 그 캥거루에 대한 그 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1, 2, 3, 4 선지가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범위가 적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범위를 포함한 게 아니고 범위가 적은 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보고 답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범위가 적어요. 하고 싶은 말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이 한 문장의 근거에서 답이 이거다라고 찾는 풀이법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작을 수도 있다고. 전체 다 읽어야 됩니다. 전체 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발 천박한 꼼수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고. 아셨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는 분들은 핑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독해 실력을 갖춰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고 이번 시험지에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제가 긴 게 없습니다. 긴 게 없어요. 긴 게. 다 짧아요. 짧은데 임팩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다 읽고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생활영어는 그죠? 모의고사 때마다 우리가 봤으니까 그것만 정리만 잘해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생활영어로 틀렸다는 것은 내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조금 인증하는 것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풀었던 생활영어 문제에서 똑같은 거 계속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단어 어휘는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번에 좀 특이점이 뭐냐면은 어휘가 그죠? 그러니까 그 어휘의 내용대로 어휘의 원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구문 내에서 어휘가 조금 색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를 알았어야 돼요. 뭘로? 해석으로. 해석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험지를 보고 굉장히 아름다웠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임팩트도 있었다. 그래서 구문 독해를 140%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알려고 분사 구문 같은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죠? 전치사 같은 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수고 많았고 앞으로 공부는 제가 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꼼꼼하게 정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정말 수고 많았고요. 아직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못 봤습니다. 상대평가는 다 못 보는 거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이제 또 체력 준비하시는 분들은 체력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만약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제가 충고해드린 것처럼 꼭 공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탑뷰 쿼터 모의고사를 저번 주를 못 찍었던 이유가 저번 주에 제가 정말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감기를 심하게 걸려가지고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고, 저번 주는 새로운 반이 개강돼서 좀 바빠서 못 찍었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찍을 거니까 또 공부할 때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쿼터 모의고사는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 제가 댓글에다 남겨놓을게요.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탑뷰 공무원 영어의 대표 강사 김유준이었고,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